어떻게 저희 이 TI 대표를 하시다가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감사로 가셔서 직접 이제 감사 업무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내부 감사 관련 또 내부 통제 관련 이런 국제 행사에 쭉 참여하면서 이 연결고리에서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감사가 이제 이 피드백 중심의 이제 감사에서 피드 포워드 중심으로 감사가 방향이 바뀌고 용어도 오디팅이란 말 대신에 어슈어런스라는 말로 이제 이게 대치되고 있고 단순히 이제 이 청렴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카운터빌리티를 요구하는 끝까지 그 자기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이해관계자한테 어카운터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카운터빌리티가 오히려 인티그리티를 이제 앞서 나가는 리딩하는 목적은 어카운터빌리티에 있다는 거죠. 인티그리티는 넘어서 이제는 어카운터빌리티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피드 포워드 컨트롤 해줘야 된다. 피드백 컨트롤은 지난 시대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용어 쓰고 있는 것도 오디팅이라는 말 대신에 어슈어런스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고 감사원의 명칭도 미국의 경우에 Government Accounting Office에서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미국 스스로도 바꿨고 또 많은 기구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근간에는 지멘스에서 하고 있듯이 오디팅이란 말 대신에 컴플라이언스로 옮겨가고 있고 또 우리 유한 킴벌리 같은 회사도 내부 감사실을 내부 통제실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풀무원 뭐 KT점 거기서도 감사실에 오디팅이란 말을 싫어하고 그 자체가 자꾸 뒤를 뒤집는 거니까 그 윤리를 갖다 넘어서 전향적이고 어카운터빌리티를 스스로 사내에다가 전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제 이 투명성 기구의 우리 한국 그 투명성 기구에서 차제 아예 오디팅이라는 말을 없애버리자 이거죠. 이제 좀 신선한 용어로 이 선진적인 개념으로 어시어런스 개념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시대. 어카운터빌리티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지금 이 글로벌 컴팩트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컬처를 바꿔야 된다. 뿌리보다도 오히려 씨앗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씨앗을 만들기 위한 것은 바로 이제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제대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LG그룹 같은 데서 오늘날 지금 현재 이제 직급을 아예 부르지 않고 선임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데서도 이렇게 바뀌고 나가는데 저희 유한 킴벌리 같은 데서는 그 사장을 그냥 최기봉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바뀌었고 이 소통을 하는 그 채널 속에서 회의 문화에 이사회나 이렇게 보드 멤버에 파티시펀트들이 젊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다 경청할 수 있게끔 오픈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관님께서 경기도에서부터 아예 이 어카운터빌리티로 어슈어런스로 바꾸는 그런 리더십을 하셔서 잘된 벤치마킹의 예를 따라서 다른 조직들 따라갈 수 있게 투명성 기구를 경험하신 입장에서 감사관님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 개혁을 하고 계시고 이노베이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어카운터빌리티 우리 말로 뭐라 그래요? 잠깐요. 말씀을 책임이라는 얘기 훨씬 더 이게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리스폰시빌리티는 너무 좁고 어카운터빌리티 이제 책무성, 책임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이제 TI에서도 모이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단어, 그다음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그다음에 거버넌스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정확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책무성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교육감 취임사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단어를 보면은 사실은 이건 인테그리티하고 어카운터빌리티 두 가지가 과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 말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 모델이 되는 경기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는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감사의 이른바 합법성 감사가 뭐 한 90% 되고 있고, 그 나머지가 이제 뭐 부분적으로 좀 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90% 이상이 합법성 감사로 되어 있고, 소위 오디트 앤 인스펙션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관련해서는 그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영역이 부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합법성 감사가 4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게 맞다. 왜? 기본적으로 공직이라는 것이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행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40%는 성과 감사. 앞에 말씀드렸던 정책 포획이라든지 또는 수요가 필요 없는 것들을 사고, 뭐 예를 들자면은 교육부에서 작년인가요? 학교에 전부 바이올린을 사줘라. 그래서 바이올린 살 돈을 딱 내줍니다. 그럼 바이올린만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바이올린이 더 필요하냐? 우리한테는 뭐 저기 피아노가 필요한데, 우리는 뭐 첼로가 필요한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이올린만 사주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소위 수요에서부터 이게 정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왜곡되는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기관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성과 감사, 이게 40%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 남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는 처분, 뭐 그다음에 통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을 해왔다면, 오히려 반대로 앞에 기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모범 사례 발굴과 전파 이러한 것들이 20%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못 나가는 데를 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잘 나가는 데를 띄워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크게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이 탐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 생각, 이웃에 대한 책임, 자연에 대한 책임, 이러한 것들을 갖춘 인간형 또는 그런 마인드셋, 어떤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경기교육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이게 교육의 과제는 민주시민 육성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청렴 사회로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분들 좀 말씀하시기 힘들 것 같고요. 계속 손을 드셨던 윤장혁 이사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질의응답 시간, 의견 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신정부의 반부패 청렴 정책 방향이고, 그다음에 제1회 기업 청렴 포럼이라 기업 입장에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서 사실은 몇 개 대기업이 풍지박살난 그런 지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뭐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업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기대도 많지만은 또 한편 우려의 시각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글로벌 지금 경제 자체가 굉장히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지난번 물론 이제 뭐 창피한 역사에 최인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경련이란 기구가 거의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고 삼성그룹에서는 미래전략실이 지금 뭐 없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그 대놓고 비전실 없애라. 그 다음에 정경련에서 탈퇴해라.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번 정부에 다시 또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연 지금 그러니까 삼성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삼성그룹에서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사실은 청와대를 보면 비서실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번에 리스트 해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없애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갖다가 고쳐라 하는 식의 정책 방향이 돼야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 일자리 문제 같은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공공 부분 늘리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랬을 때 그 예산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했을 때 지금 당장 SK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 그럼 거기 있는 협력업체들은 다 망하라는 얘기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개파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에서도 지금 기업 청년 포럼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좀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거성 남사님이 좀 팁을 좀 주시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부문에 대해서, 프라이빗 섹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문외한이라서 제일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이 사실 이제 상통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기업 인센티브 질문으로 주셨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도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또 이 포럼 자체도 비즈니스 인테그리티 포럼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제일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제가 기본적인 어떤 큰 관점만 말씀을 드리는 게